안녕하십니까.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16강전 보내드립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로 8명이 탈락하게 되는데요. 일단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한국 선수들이 살아남은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네, 32강전에서의 결과가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16강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도 소수 정예가 살아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대진표 화면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중앙일보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우승 상금은 3억 원입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지고요. 텀은 6집 반입니다. 네, 대회 방식은 언제부턴가 계속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32강전으로 각 조마다 2명을 선발했고 또 이제 16강전부터는 단판 토너먼트로 치러집니다. 네, 대회 일정 일단 7월 달에 통합 예선이 시작이 됐었는데 4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를 했고요. 이제 16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본선 16강, 8강은 이제 삼성화재배 유성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네.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네, 자리를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네, 32강전 마감을 하고 16강 대진은 다시 짜이게 됐는데요. 일단 한중전은 5판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신민준 선수와 통봉청 선수. 이 대국 같은 경우는 랭킹은 사실 통봉청 선수가 높지만 신민준 선수가 세계대회 성적은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하다 생각되고 네. 안국현 선수와 양댕신 선수. 이것 역시 양댕신 선수가 랭킹이 높지만 안국현 선수가 삼성화재배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거든요. 일단 신민준, 안국현 선수 세계대회에서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32강전에서 승리를 거뒀던 네. 리샹이 선수와 대국하기 때문에 컨디션만 문제 없다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방송해드리는 박정환 선수와 이제 최정 선수의 바둑. 박정환 선수는 세계 랭킹 1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바둑만 준다면 네.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정 선수는 좀 약간은 객관적으로 좀 불리하겠지만 그래도 또다시 좀 이변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중전이지만 사실 굿즈하고 커즈에도 좀 눈길이 갑니다. 네, 사실 저 대진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자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대진이 짜여졌고요. 네. 자, 일단 16강 알아봤습니다. 네, 항상 한중전을 많이 보내드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승리보다는 좀 패배 소식이 많아서 오늘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내드리는 두 판,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상대가 셰어라우 선수인데 셰어라우 선수가 기복이 굉장히 심한 기사예요. 이제 잘 들 때와 못 들 때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 셰어라우 선수의 기복과 상관없이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박정환 선수만 좋으면은 네.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랭킹 차이도 워낙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불리해요. 하지만 최정 선수가 32강전에서 객관적으로 유리한 선수들에게 이기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렌샤오 선수 분명히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작용할 수가 네, 있겠죠. 그런 점을 잘 파고든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통합 1위 박정환 9단이고요. 또 여자 랭킹 1위를 수성 중인 최정 9단의 대국입니다. 오늘 다시 8명이 탈락하게 될 텐데 어떤 선수가 과연 살아남을까요? 16강전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치열한 내용 기대해 봅니다. 대전에 있는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선수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네. 운동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젊은 기사들이 이렇게 대국이 있을 때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컨디션 조절할 때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16강전.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렌샤오 9단 대 최정 9단의 대결. 네, 최정 9단 위축되지 않고 자신만의 바둑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판 셰어라우 9단 대 박정환 9단입니다. 일단 진행 중인 세계대회 하나의 타이틀을 다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셰어라 선수는 네. 올해 이제 LG배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박정환 선수는 몽백카페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5수 정도 놓여졌는데요. 박정환 구단의 흑번입니다. 박정환 선수는 최근에 진짜 거의 뭐 이포석의 장인이 될 것 같아요. 양화점 놓은 이후에 안쪽으로 걸치고 이곳을 받으면 이쪽 걸치고 받을 때 붙이고 젖히는 것. 진짜 이것밖에 안 둡니다, 요즘에. 그냥 이 포석만 계속 좀 연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계속 두다 보니까 더 많이 더 알 테고요. 시어라우 선수도 뭐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또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궁금합니다. 또 이 포석을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승률이 받쳐주니까요. 뭐 어떻게 두던지 승률은 받쳐줄 텐데요. 네. 네, 근데 흑번으로는 이 포석이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백도 당연히 바로 받지 않는 것부터 생각을 할 테고요. 백이 둘 수 있는 것은 받는 것, 협공. 요즘에는 날일자 걸칠 때 다른 데 날일자 걸칠 때도 많잖아요. 네. 뭐 여기 다 가능하고 마찬가지 또 이런 데도 다 가능합니다. 전부 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지금 찍어드린 데는 다 그냥 두어도 그런가 보다 할 만한 곳입니다. 네. 지금. 그대로 갑니다. 네, 뭐 너무 최근에는 이것만 두고 있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라우 구단은 순순히 받아주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두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반면에, 여기서도 네. 뭐 두는 수들이 많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두는 것은 이러고 뭐 늘고 밀고 이 포석 같은 경우는 일단 박정환 선수가 32강전에서도 네.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밀고 들어가는 거 이런 바둑도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는 이 포석으로 거의 안 둬본 포석이 없을 정도로 이 진행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네, 선택의 기로에서 잠시 생각을 합니다. 프로 기사들의 시합에서는 많이 등장은 하진 않지만 이제 그 알파고 수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는 것도 이렇게 두네요. 네, 이것도 네. 가끔은 둡니다. 조금 두텁게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좌기를 호구친 수의 의미는 흑이 이제 집으로는 이 단수를 쳐놓는 게 조금 이득인데 결과적으로 이 단수를 쳐놓는 순간 백이 그냥 가만히 있고 늘었을 때 흑이 젖히고 백이 막은 이 교환은 확실히 흑 입장에서 조금 손해거든요. 근데 제가 이수가 이제 알파고가 보여준 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실 프로 기사들이 많이 두진 않아요. 왜냐면 알파고 수법은 어지간하면 따라할 텐데 안 따라하는 이유가 이 느는 것 자체가 조금 발이 느리다고 생각이 너무 몸에 박혀 있어서 네. 이 수를 잘 선택하진 않습니다. 사실 단수가 무조건 선수라고 본다면 내려서야 되는 것이 호구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서 있으면 훨씬 더 나은데 네. 호구로 돼 있으니까 집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손해거든요. 그래서 귀 쪽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과감하게 손을 뺐고요.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요즘 이제 대국하는 것을 보면은 시간이 2시간짜리 바둑이어도 초반 한 50수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러고 한 중간에 흔히 이야기하는 자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냥 1시간이 지나도 한 5수 정도 네. 진행되는 자는 타이밍이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좀 중반전, 후반전을 위해서 선수들이 좀 시간을 많이 좀 아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백이 이곳을 이제 들여다 볼 수 있고요. 이때 이제 흑이 두 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있고 뭐 이 정도 벌리면 한 칸 정도 뛴다든지 그리고 백이 이곳으로 만약 다가온다면은 흙은 뭐 밀어서 둘 수도 있고요. 아,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선택한 것은 이 돌을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네요. 아, 이 변화는 네. 또 다른 변화예요. 한 칸을 두지도 않았고요. 보통은 이것을 두고 뭐 여기 하나 끊어놓고 한 칸을 띄어서 네. 이 넉점을 버리는 그런 식으로 두는데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일단 이 돌을 무겁게 해서 여기 백이 하나 늘어져 왔기 때문에 흙돌이 조금 엷을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흙이 조금 모양이 이상해도 백이 어쩔 수 없이 젖힐 때 한 칸을 뛰면서 자연스럽게 좌 쪽을 정리하겠다. 빠르게 선택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포석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는 미리 연구를 해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말 착수가 빨랐습니다. 시어라우 선수는 굉장히 속기파예요. 원래는 포지션이 그쪽으로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속기파고 중국 선수들 대부분이 좀 그렇긴 하는데 초반은 좀 빠르게 둡니다. 그리고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 정말 좀 많은 시간을 좀 사용을 하죠. 일단 백도 뭐 막힐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막힐 수는 없으니까 한 칸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 느는 것도 뭐 당연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흙은 백이 한 칸 뛰던 늘던 여기 나와서 뭐 잡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냥 손 빼기에는 돌이 좀 얇기 때문에 아마도 한 칸 정도 뛰면서 모양을 정리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국장 화면이잖아요. 보시면은 우측에 이제 물수건이 이제 하나씩 있어요. 대국 시작할 때 이제 따뜻한 상태로 물수건이 나오고요. 저것을 이제 쓰는 기사들도 있고 뭐 손도 안 대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먼저 사용을 했군요. 네. 현재 박정환 선수의 컨디션, 물론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꽤 많이 경지에 도달한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내용적으로는 정말 점점 더 이제 완벽해져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컨디션이 조금 뭐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너무 좋다라고도 사실은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세계대회 성적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이제 일단 KB 바둑 리그 같은 경우도 성적은 좋은데 사실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속기전이라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쳐도 그리고 또 중국 갑조 리그 같은 경우도 갑조 리그는 뭐 박정환 선수 용병으로서는 거의 뭐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고요, 지금. 물론 주장전이긴 하지만 네. 2승 6패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네. 결과겠죠. 굉장히 세계대회와는 상반됩니다. 세계대회 2시간 이상 기록된 걸 봤을 때에는 딱 한 판 졌거든요, 올해. 9승 1패입니다. 네. 근데 이제 팬분들이 바라시는 모습은 당연히 이런 모습을 더 원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리그 성적보다는 세계대회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것입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대회 대부분 박정환 선수는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셰어라오는 지금 삼성화재배만 있고 나머지는 좀 한국 선수들에게 일격을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라우 선수는 진짜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겼을 때는 진짜 너무 잘 둔다 이렇게 느낌이 받을 때도 있고 가끔은 굉장히 고개를 많이 갸웃거리게 만들 정도로 좀 허무한 내용으로 또 패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복이 많다고 네. 설명을 해주셨군요.
뭐 자국 내에서도 언제부턴가 갑조리그 2장으로 출전하고 있긴 하지만 랭킹 변동이 크진 않습니다. 저는 셰오라오 선수를 좀 찾아보면서 당연히 LG배 우승하기 전과 지금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전에도 지금과 랭킹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대회 뭐 우승을 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중국 선수로 생각할 때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사실 탕웨이싱 선수 같은 경우가 세계 대회 나오면 진짜 잘하잖아요. 성적도 그렇죠. 우승 경력만 놓고 따지면 커제 구단 다음이고. 네. 근데 막상 또 그 랭킹은 또 의외로 낮거든요. 자국 랭킹은 10위 안에 들기가 네.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대회와 또 국내 대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치받았어요. 약간은 변칙적인 수법인데요. 저것을 치받았다는 것은 이제 시어라우 선수는 만약에 올라서면 가만히 뛰어나가기보다는 뭔가 한 발이라도 좀 더 흙이 나오는 것을 노리면서 흙도를 좀 압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을 치받고 한 칸을 뛸 거면은 이곳을 먼저 치받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한 칸 뛴다고 해도 흙이 뭐 이런 데를 끊어서 백이 단수 친다면 이렇게 뚫어서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 한 칸 뛸 때 이곳을 두면은 있거나 뭐 호구 치면은 잡는 거랑 나오는 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흙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칸보다는 좀 더 강하게 두고 싶다. 지금 이런 뜻이고요. 그게 싫다면 지금 흙도 한 칸을 띄워야겠네요. 근데 흙은 지금 좀 고민이 네. 되는 게 한 칸 뛰는 자리가 굉장히 모양적으로 좋은 자리긴 하는데 이제 젖히고 단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선수로 당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아픈가요? 네. 모양으로는 사실 뭐 기분 나쁘다고 해도 여기를 늘고 뭐 그냥 나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나와서 잡히는 것은 백이 두텁긴 하지만 사실 어차피 이 백 같은 경우는 이 치받아 놓는 순간에 언제든지 살 수는 있는 곳이거든요. 이건 올라서겠다는 뜻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곳을 일단 한 칸 뛸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아졌어요. 네. 이 수 자체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젖히고 단수를 쳐서 흙이 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 젖혀놨기 때문에 따낼 수가 있어서 백이 따낸다면 흙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갈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백이 위로 젖히면은 아까 전에는 이곳을 이어서 잡히는 것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 아래로 있는다면 집으로는 이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흙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게 여기서 백이 받아주지 않고 이제 바로 뒀을 때예요. 지금은 2점 요석인데요. 그렇죠. 이곳을 끊으면은 여기 한번 젖힌 이후에 나와서 두면 이 2점을 살릴 수는 있지만 사실상 못 살립니다. 네. 여기가 뭐 다 잡히기 때문에 여길 두면 이렇게 붙여서 두겠다. 또 두지는 못하고 이곳을 이으면 젖혀서 두면은 한 칸 뛴 거나 뭐 백이 돋지만 이렇게 젖힌 거나 거기서 거기다. 일단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뭐 이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상대의 의도를 좀 거스르는 수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발빠른 수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초반부터 심상치는 않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대국장 오기 전에 잠시 그 건물 안에 있는 카페에 좀 들렸다 온 것 같네요. 있었나요? 네, 카페가 하나 예전에는 없었는데 네. 네,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생겼고요.
확실히 한국 선수들은 커피를 또 중국 선수들은 차를 많이 마시죠. 네, 좀 뭐 문화인 것 같아요. 굳이 찔렀어요. 찌르고 그냥 있겠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 네. 역시 이곳을 두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고 이돌까지 확실히 그냥 교환을 해놓고 이으려고 뭔가 확실히 하려고 찌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점이 요석일 때 확실히 활용을 해 놓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자리인데도 박정환 선수는 혹시라도 이 두 점을 가볍게 보고 한 칸 뛰는 행마를 할 수도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기를 하는 것 같고 만약에 백이 나와서 이렇게 뭐 단수를 치는 것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이 두 점을 버리는 쪽으로 갈 거예요. 모양이 훨씬 좋아서. 네. 근데 이제 여기를 그냥 단수 칠 때 그냥 이렇게 버리기에는 좀 백의 모양이 좋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늘고 버리기에도 약점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칸 뛰고 단수 칠 때 흙은 이것을 교환하고 살리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모양 자체는 일단 여기 뭐 젖히기만 해도 곤란하네요. 잡히는 양쪽에 거랑 네 여기 걸리는군요. 단수가 있어서 네. 박정환 선수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단 막는 게 일단 가장 유력하고요. 막아서 이렇게 진행되고 손 뺄 것 같아요. 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박정환 선수 좀 발 빠르게 두기 때문에 이거냐? 이러고 뭐 손 빼는 것 일장일단이 있네요. 애매하네요. 뭐가 나은지 막는 게 좀 더 그래도 일반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 칸 뛰는 것도 모양이 뭐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박정환 선수가 가장 즐겨 쓰는 포석이지만 오늘도 그럼 새로운 형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모양은 지금까지 아마 나온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여기서는 일단 그 막는 것과 한 칸 뛰는 것 두 가지 말고는 다른 수는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펼쳐지는 8판을 다 봤을 때 확실히 셰어라오 박정환 이 매치가 가장 빅매치라고 볼 수 있겠죠. 중중전 빼놓고 보면요. 역시 그것도 타이틀 홀더들의 대결이니까요. 커제 구자우 선수의 대국도 뭐 네.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선수들의 바둑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관심 순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제 신진서 선수가 가장 이제 승리가 유력하고 그 다음이 박정환 선수. 신민준 선수, 안국현 선수는 그래도 신민준 선수가 조금이라도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민준 선수와 맞붙는 퉁멍청은 아무래도 좀 속기에 더 능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사실 약간 불안한 부분은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KB 바둑리그를 두고 갔기 때문에 조금 피로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대국이 끝나자마자 양쪽 모두 이제 부모님이 기다렸다가 바로 이 선수들을 태우고 대전으로 갔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아직은 좀 어리니까 괜찮지 않을까. 젊죠. 네. 보면은 조금 나이가 있는 그래도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국장에 이제 이틀 전에 가는 걸 훨씬 더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대국이면 이제 어제 그저께 밤 정도 가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조금 젊은 쪽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늘이 대국이면 어제 아침 정도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확실히 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도 가서 적응하는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군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세계대회를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간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계대회를 나갈 때 이제 다음날 바로 대국인데 그 전날 아침에 이제 도착하는 뭐 그런 비행기로 가는 편이 굉장히 많았다면은 사실 예전에는 비행기편 자체가 아니면 어딜 대국할 때 이틀 전으로 보통 이렇게 비행기표가 끊어지거나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아, 리듬이 그렇게 맞춰져 네, 있군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세계대회 나갈 때는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이틀 전 일정이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2010년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거의 특히나 요즘은 선수들이 워낙 그 바쁜 선수들은 네. 뭐 어제 저녁에 중국에 있고 오늘 뭐 낮에는 한국에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뭐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자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꽤 오래 걸리네요. 네. 생각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한 칸 뛰는 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수익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막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간결하죠. 네, 여기 되고 이 다음 수 한 수 정도까지만 딱 생각을 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인데 이 한 칸 뛰는 수는 그래도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젖혀놓는 게 이득인지 그냥 두는 게 이득인지 혹시 어깨 짚는 게 나은지 조금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정환 선수가 생각한다는 것은 뭐 결국은 막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지금 한 칸 뛰는 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반상 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최열화 선수가 네. 워낙 속기이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는 그냥 자신의 리듬대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당연해 보이는 이곳에서 박정환 선수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시간을 드리는 만큼 좋은 선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16강전 오늘 보내드리는 또 다른 한판입니다. 한국의 최정 구단과 중국의 2위 렌샤오 구단의 대결인데요. 렌샤오 선수가 사실 한국으로서 좀 뼈아팠죠. 김진석 선수가 이제 렌샤오 선수에게 계속 패하면서 이제 32강전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네, 김지석 선수에게는 잊지 못할 일주일을 안겨준 렌샤오 네. 선수입니다. 최정 선수도 박정환 선수가 두었던 포석과 이제 똑같이 지금 작점을 하고 있고 순서만 약간 다를 뿐이지 일단 똑같은 포진이 나왔는데요. 좀 연구가 있었나요? 먼저 간 선수들이. 세정 선수는 사실 이 포석 거의 잘 안 쓰는데 요즘에 조금 두기 시작하긴 했어요. 세정 선수도. 완벽하게 똑같이 네, 두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뭐 많이 두어질 수 있다고 해도 이 두 판이 공교롭게 같은 수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렌샤오 선수도 지금 호구치는 수 역시 많이 안 선택을 하는데도 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한국 선수들도 그렇고 중국 네. 선수들도 그렇고 좀 이 모양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그들만의 리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최정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박정환 대 셰어라오 그리고 최정 대 렌샤오가 이 본선 8판 치러지고 있는데 이 두 판만 지금 메인 무대에서 대국 중이에요. 네, 그렇죠. 진짜 좌악이 호구로 두는 것은 그렇게 자주 두는 수법이 아닌데 저희가 중계해드리는 두 판 모두 이렇게 뒀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최정 구단의 대국이 객관적으로는 렌샤오에게 역시 밀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유일하게 여자 선수로서 올라가기도 했고 워낙 기세 좋게 32강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주목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32강전에서 속해 있던 조가 정말 뭐 객관적으로는 최정 선수가 가장 열세였던 조인데, 그러니까 이세돌, 스에, 타오실란, 최정 이렇게 있었던 조였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대이변이죠. 그러니까 그 조에서 이세돌, 스에가 탈락했다는 게 두 네. 선수가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될 텐데 최정 선수는 또 2승으로 굉장히 쉽게 또 진출을 했고요. 뭐 물론 16강전에 한국 여자 선수들이 올라간 적이 있긴 하지만 2승으로 바로 승자조에서 네. 올라간 적은 없었거든요. 어쨌든 파란을 일으키면서 16강에 안착을 했고 16강에서는 강력한 상대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이제 싸워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바둑을 뚜벅뚜벅 두고 있다 보면은 기회가 많이 오진 않을 거예요. 많이 오진 않을 텐데 그래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국의 셰어라우는 들여다봤었는데 여기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좌상기 모양과 좌하기 모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이제 셰어라우 선수의 선택은 이곳이었는데 이것 말고 사실 여기를 그냥 이 정도 다가가는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 아래쪽을 다가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렌샤오 선수는 이제 좌하기 쪽을 압박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흑 입장에서는 이곳을 압박당했다고 해서 바로 어딘가 만약에 나갔다가는 너무 좌변이 백에게 모양을 쉽게 이렇게 잡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오, 한 칸으로 두네요. 미뤄져 있는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글쎄요. 어차피 두 칸으로 둬도 약간 뭐 활용 당할 수 있다. 그냥 이곳은 백이 귀를 두고 이걸 먼저 하나 단수 치는 게 좋을 거예요. 단수 치고 어차피 백이 중앙 쪽 뛰어나가면서 두터워지면은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해석을 한다면 네.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 한 칸이 정수인지 두 칸이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맞기 전에 단수를 쳐서 흑도를 무겁게 만들어 놓고요. 네, 이런 수수는 굉장히 좋아요. 그냥 맞고 나갈 때 나중에 단수를 치면 이 두 점을 흑이 그냥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 단수를 미리 맞기 전에 쳐놨기 때문에 이어야 되고 백은 이 들여다보는 것까지 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 칸으로 단단하게 뒀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저거 붙인 것은 이제 뭐 어디를 젖힌다고 하면은 이곳을 젖히던 위로 젖히던 백이 뭐 맞젖힌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늘어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이 안 두면 이 젖히는 것을 선수로 하고 흙이 는다면은 이 교환 자체가 과연 어떻게 보면 백이 단단해졌는데 흙이 이득이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글쎄요, 이게 느는 게 만약 정수라고 본다면은 중복일까요? 두 칸이 조금 더 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단단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워낙 간격이 좀 중복스러운 간격이라서 렌샤오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딱히 뭐가 약점인지 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잘 둔다고 해야 될까요? 뭐 경솔한 부분도 거의 없고요. 네. 그럼에도 사실 반대에는 폭발력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렌샤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또 아직까지 뭐 세계 무대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든지 한 적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렌샤오 선수도 셰어라와 마찬가지로 세계대회 모두 8강 또는 16강에서 탈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삼성화재 배만 남아 있습니다.
좌 같은 경우는 좀 덮어 씌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변 쪽으로 많이 벌리기도 하는데 지금 아프진 않은 건가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곳이 이제 호구로 되어 있고 또 귀까지 막았기 때문에 흙이 오는 것이 물론 한수의 가치는 있을 수 있어도 백이 사활에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리고 네. 백이 단단하기 때문에 흙이 오더라도 여기까지 오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들여다보고 가를 수도 있고요. 네, 이곳이 간격이 좀 넓어서 흙이 둔다고 해도 뭐 이 정도 날일자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하기를 3-3을 들어가서 실내를 백이 차지했고 여기서 이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우변이 가장 무난하겠죠. 네. 우변 쪽 둔다면 날일자를 두던지 아니면 또 들어가던지 뭐 이런 식의 바둑을 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흙이 두터움 그리고 백은 좀 그렇게 큰 집들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발빠르게 집을 차지하는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3개의 귀를 차지하고 있는 백입니다. 흙이 큰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좌변 쪽은 지금 두 선수가 계속 손을 빼고 있는데 흙이 모자를 씌우는 건 기분 좋은 자리는 아닌 건가요? 이 자리요?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죠. 사실 백이 지금 큰 곳으로 본다면은 우상기를 걸치던가 3-3 들어가는 게 커 보이는데 이 자리도 사실 너무 좋은 자리라서 어디가 정수인지 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를 오히려 더 저는 둘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자리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를 이제 흙이 두고 백은 뭐 늘던지 살아두고요. 밀던지 네. 해서 살아두고 이제 과연 흙이 이곳을 뭐 어떻게 키우기 시작하느냐 그리고 백은 뭐 침투냐 아니면 삭감이냐 이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혀 뭐 밀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듭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최정 선수는 또 힘이 좋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텁게 모양을 크게 가져간 이후에 공격으로 승부를 보는 이런 바둑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하기와 달리 뻗지는 않았고요. 뭐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저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사실 백이 끊어가는 것이 좀 신경이 쓰여요. 이제 끊어서 싸우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 다만 흙이 먼저 이렇게 둔다면은 아무래도 하변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이 날일자를 두면 백이 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변 모양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역시 손을 빼고 대세점을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좌변 5점이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한국 선수들의 바둑이 총 5판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순이 뭐 한 20수에서 50수 정도 네. 그 정도에 있고 대체적으로는 다 무난하게 그러니까 뭐 모양이 무난하다기보다 그냥 어느 한쪽이 벌써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정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네요. 지금 여기는 너무 당연한 자리인데 지금 착점이 네. 안 되는 거 보면 일단 렌샤오 선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끊어서 두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 늘어서 둔다면은 음, 늘 수 있을까요? 일단 흙이 워낙 주변이 돌들이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뭐 흙이 불리한 싸움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은 꼭 여기를 무조건 끊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네요. 이곳을 끊어서 싸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도 괜찮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집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하기가 100부터 보면은 우하기가 10집이 조금 안 되고 우상기는 이제 10집은 충분히 봐야 되고 20집, 25집, 30집, 100은 이제 35집이 조금 강하거든요. 근데 흑은 이곳이 이제 덤이 좀 두터워요. 덤이 좀 두텁고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우변 쪽 모양이 35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양 네. 보면은 이게 어떻게 35집밖에 안 나? 훨씬 더 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딱 집만 보더라도 여기가 3,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만 봐도 33집이기 때문에 그냥 우변만 다 집이 돼도 거의 뭐 35집 여기에 두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백돌이 오고 흙이 지키는 동안 백이 또 삭감하면서 생기는 집을 또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뭐 어려워 보입니다. 이 흑의 세력들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이 중요할 듯 보이고요. 그리고 렌샤오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흙의 여기 부분과 이런 쪽 부분, 그러니까 백돌이 와서 좀 좌변 쪽을 사실 이런 데를 바로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지키면 한 칸 뛰어서 나간다든지 하면서 약점을 보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전이거든요. 오히려 렌샤오 선수의 수가 사실 더 궁금한데 일단 최정 선수가 자리를 좀 떠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렌샤오 선수는 이 외모에서 풍기는 것도 있지만 뭔가 움직임이 크진 않아요. 렌샤오 선수는 뭐 바둑 팬분들이 하면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는데 몸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하다는 게 예전에 한 번은 세계대회 8강인가요? 거기서 최철환 선수랑 대국이 있는데 몸이 좀 안 좋다는 관계로 기권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뭐 연약, 유약해 보이는 면이 네.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진행이 안 되니까 렌샤오 선수가 계속 이 카메라와 눈을 잠시 마주쳐 주네요. 자, 이제 착석을 합니다. 네, 그냥 아예 실리로 두네요.
하변 쪽으로 두 선수가 손이 가긴 했는데 보이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복귀 화면이고 실제 여기 지금 젖혀 있는 것 같은데요. 렌샤오 선수는 바로. 아, 그곳을 반대로 당했을 때와 비교하면 실리로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곳을 젖혀 있고 하변 쪽을 놔둔 상태로 이제 상변 쪽으로 두겠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최정 선수가 고민해 볼 만한 것은 우변 쪽만 생각한다면 이제 호구가 당연히 정수이긴 한데 이제 백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데 와서 여기 끊는 것과 나가는 것을 맛보기로 할 때 이쪽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데를 이제 날일자 정도 해서 모양을 좀 키우면서 지금 끊는 것은 늘어서 백만 괜히 보태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변 쪽을 두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변 쪽을 두면 대신에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여기 붙일 때 거의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당장은 늘어서 둘 수 있는데 타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되는 순간 다 지워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변을 둔다면 우변을 붙였을 때 이것도 그냥 넘어가 주면은 오히려 괜찮은데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둘 것이냐, 이제 우변 쪽을 지킬 것이냐. 우변 쪽 지키는 게 일단은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정 선수가 이곳을 끊을 때 싸울 생각이 아니라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예 그냥 손을 빼버리고 음, 우상기 쪽을 갈 수도 있어요. 끊으면 위로 맞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늘어서 두기에는 뭔가 하나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모양이 너무 좀 흙이 좀 피곤해지거든요. 부담스럽죠. 네. 그렇게 본다면 그냥 상변을 두고 우변 쪽을 둔다면 이건 흙이 백이 들여다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도 늘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변을 둔다면 그냥 위쪽으로 두고 하변을 끊는다면은 위에서 그냥 막아버리겠다. 이런 작전이라면은 그냥 상변을 두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차피 한 수로 양쪽 모두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반대로 꽤,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꽤 유력할 것 같아요, 이것도. 크게는 세 가지. 가장 무난한 건 지키는 것, 조금 변하는 하변, 그리고 아예 그냥 양쪽 다 뭐가 정수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우상귀. 셋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바둑은 뭐 이렇게 막 서로 모양이 찜찜하거나 그런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금 실수해도 거의 뭐 역전시킬 만한 장면 없이 그냥 무난하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최정 선수나 뭐 렌샤오 선수나 그 중반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반 시작이라고 네. 보면은 여기서 두 선수 모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조금 밀리면은 역전하기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렌샤오 선수가 사실 이렇게까지 실리파는 아닌데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두는 것 같네요. 네. 맞춤형으로 짜온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최정 선수 보석 잘 짰습니다. 지킨 것 같고요.
이제 흑이 우아 쪽을 지킨다면은 백은 아마도 시작을 뭐 우상 쪽부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일류 선수들이 최정 선수랑 두면은 확실히 좀 껄끄러운 게 좀 있을 거예요. 옌샤오 선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네. 32강 끝나고 바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감정 교차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는 그래도 최정 선수가 뭐 편할 확률이 높지만 네. 그래도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이슈도 너무 많이 되고. 만약 이제 흑이 뭐 아까 손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킨 것 같은데 이제 이것부터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정도로 뭐 네. 전투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뭐 다른 선수들의 대국도 뭐 50수 언저리입니다. 50수 조금 안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신진서 선수 바둑이 일단 당연히 이겼으면 좋겠고 가장 좀 빨리 끝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도 좀 빠르게 착점하는데 상대 대국자 리샹이라는 이 중국 선수도 좀 속기파거든요. 네. 네, 16강전엔 한국이 5명, 중국 10명, 일본은 유일하게 이야마 유타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우중앙 쪽에 우변에서부터 이제 중앙 쪽 흙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은 흑과 백 아주 대조적인 포진이 짜여졌는데요. 이제 중반이 시작되는 만큼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최정 선수 계속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박정환 선수의 대국으로 가봅니다. 상대는 중국의 셰어라오 구단. 지금 네, 수순이 좀 진행이 되었어요. 진행이 되었고 네. 어떻게 뭐 나중에 복귀판으로 수순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변은 2점을 내어줬네요. 네. 그렇다는 건 한 칸을 띈 선택이 되겠고요. 네.
상변을 눌러놓자 백이 손을 빼고 우상귀를 걸쳐갑니다. 자, 일단 좌변은요. 흙이 갇혀있긴 한데 사활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제 있을까요? 예, 단수 치면은 한번 뭐 살아보시겠어요? 잘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은 패 네, 정도인가요? 패밖에 안 될 것 같고 네. 뭐 넘어갈 수가 있어서요. 예. 그리고 이곳을 뭐 두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붙이기만 하더라도 지금 좌변은 백이 단수 치면 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쎄요, 복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아까 전에 장면에서는 이제 네. 흙이 이 자리를 이제 한 칸을 띄었어요. 네. 한 칸을 띄자 이제 백이 여기를 이제 하나 젖히고 이곳을 일단 두 점을 잡았어요. 네. 잡고 한 칸 뛰니까 좌하기를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환 선수가 좌하기를 살거나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눌러갔습니다. 눌러가고 지금 상변 쪽으로 아예 그냥 그러니까 세력 작전으로 지금 두고 있어요. 이렇게 세력 작전으로 두고 백이 걸치자 지금 여기까지 뒀거든요. 그러자 백이 바로 응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 생각은 네. 이제 이곳이 정리가 그러니까 백이 한 번이라도 더 이제 후수로 연결하면은 그만큼 가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두려고 했는데 시어라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흙이 당장 여기를 끊는 것만 안 된다면 이것만 성립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지금처럼 먼저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낫고 지금 이거는 그냥 백이 수상전이 빠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흙이 패를 결행했을 때 해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좌변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박정환 선수가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모양이 썩 뭐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흙이 살았을 때 네. 살고 나면 백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흙이 괜찮은데 그러면 한 팩값만 있으면 되는 네, 거니까요. 근데 그런 모양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를 네. 두고 이곳을 뒀다. 지금 이거는 심지어는 단수 치면 아니, 그냥 여기만 들어가도 그렇죠. 단수 쳐도 똑같네요. 단수 네. 쳐고 이곳만 들어가도 이 자체로 지금 잡혔습니다. 자체로 잡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 단수랑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살더라도 어차피 끊어봤자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패 자체가 그냥 끝내기로 큰 거지 저 패를 흙이 이긴다고 해서 백의 돌을 뭐 잡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좌변 돌의 개수가 많진 않지만 굉장히 큰 폐가 벌어지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변에라도 팩감을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여기를 하나 이제 끊어놓고 따내는 것이 네. 가장 유력할 것 같고. 지금도 사실- 혹시 치중은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여기 이제 단수치고 네. 부분적으로는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부분적으로는 잡혀 있는데 이 진행은 백이 못할 것 같네요. 여기를 붙이면은 이러면 백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이렇게 두는 네. 순간 흙이 여길 차단하면은 지금 이곳이 일단 끊고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여기가 맛이 나빠서 여길 만약에 백이 어딘가 지키면은 이거는 우변 쪽과의 좌변 이 백돌과의 수상전이 오히려 흙이 수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백이 그냥 잡으러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백이 팩감을 썼을 때예요. 흙이 여기를 하나 쓰고 이곳을 둬봤자 그냥 백도 솔직하게 이런 거 쓰면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네. 다음 팩감이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곳을 만약에 어딘가 두어도 그냥 따내는 순간에는 흙이 두 번 둬서 살 수는 없거든요. 한 수로 해소가 된다는 얘기고요. 네. 결국은 그러면은 좌쪽을 흙이 버리고 뭐 두 우변을 번, 두 네. 번 둔다든지 이런 진행도 가능하겠네요. 아, 이것도 안 받아요? 백이 부담은 없는 패였는데요.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라우 선수는 지금 좌상기도 어차피 살아있다. 일부분은 살아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사활과 관련이 없다면 역시 우변 큰 자리 두 번 두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군요. 네, 여기 두는 거는 네. 뭐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이 자리로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 더 나을까요? 이거 이렇게 끊어서 당하면은 눈물 나오는데요. 살릴 순 있지만 이렇게 두면은 네. 아래쪽으로 백은 이거 두기 전에 일단 뭐 하나 무조건 밀어놔야 됩니다. 정확한 수순으로 본다면 먼저 하나 밀겠네요. 밀고 흙이 압박하면은 젖혀서 이제 바꿔치기고 흙도 늘고 백이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서 살아놓고 뭐 손을 빼는 이런 진행으로 네. 될 것 같습니다. 좌변은 몇 집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차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곳이 다 따는 것이기 때문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섯, 서른,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둘, 42집이네요. 42. 100집이 이제 그럼 46집 정도 턴까지 이제 쉬운 집이 조금 넘는데 흙이 여기가 일단 놓고 따낸다고 봐야 되니까 넷, 여섯, 여덟, 10집. 이거는 뭐 어떻게 셀 수가 없네요. 흙의 여기 뭐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은 이곳의 모양이 우상기야 이곳의 모양이 한 뭐 40집 정도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100으로 두고 싶습니다. 뭔가 확정가라서 100은 사실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질 못했는데 여기 이제 이은 걸로 호구를 칠 수가 있었어요. 한번 맨 처음 장면에서. 근데 그렇게 안 둔 것이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의 좌변 쪽 모양은 그래도 백 쪽이 일단 모양상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네. 상변을 막았습니다. 백이 살아만 준다면 참 좋을 텐데 흑의 약점도 눈에 보이거든요. 일단 백은 당연히 먼저 일단 그냥 살기보다는 끊어서 두고 싶고요. 박정환 선수 생각은 근데 일단 뭐 맛은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요. 맛이 나쁜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는. 바로 장문이라서 그렇죠. 네. 이것도 이거를 뭐 단수 쳐서 이돌까지 살리려고는 뭐 들 수가 없겠네요. 쉬우나요? 네, 그냥 뭐 씌워서 네. 이건 별거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음, 이건 뭐 이 한 점만 잡았을 뿐이지 어차피 그렇네요. 옥집이고 그렇다고 뭐 자산기가 뭐 102기 이도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끊는 것이 별게 없습니다. 밀어서 물어보나요? 여기요? 여기는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네. 이곳을. 그럼 살아 있으니까요. 먼저 네. 반대쪽을 끊어서. 이것도 흙은 네. 한 칸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수 치는 순간 이곳을 끊으면은 네. 어차피 여길 늘어서 투나 이걸 단수 치고 호구치나 어차피 나가는 것이 있어갖고 흙이 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흙은 어차피 한 칸 뛰고 그냥 단수 칠 때 이때가 조금 이렇게만 막혀진다면은 당연히 이게 최고인데 여길 끊으면은 백이 이 자리를 선수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뚫리면 시끄러워지죠. 네,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막히지 않으면은 흙이 두텁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상변을 먼저 끊지 않고 정리해두지 않고 끊어가니까 흙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상변 같은 경우는 지금 돌이 놓여져 있지만 않을 뿐이지 여기가 백돌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흑돌이 이렇게 있던, 뭐 이렇게 있던 흑돌은 어떻게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백돌 두 개가 있는 상태라고 보고 일단 수익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글쎄요. 모양은 일단 이 한 칸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잘 막히지가 않네요. 이렇게 둬서 막힌다면 최고인데 이거는 뭐 결국 나가고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한 칸 뛰는 것과 잡는 것 맛보기거든요. 네. 그렇다고 씌우고 잡을 때 다 뒤로 막아주는 건 선수를 뽑기가 어렵고요. 이거예요. 네. 이거는 일단 선수도 후수도 후수지만 백이 그러니까 집이 여기까지 완벽하게 살아가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집으로 일단 흙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껄끄러운데요.
먼저 상변을 지키고 잡을 때 다시 덮는 건 너무 얇을까요? 이러고 지금 중앙 쪽 네. 씌우시는 거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차라리 이러고 그냥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일리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예 그냥 작전 자체를 우변 쪽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덮는 게 선수만 네. 된다면 당연히 덮고 싶은데 선수인지가 뭔가 확실치가 않아서 그리고 그렇게 모양이 되면은 사실 흙 쪽에서 잘 됐다고 보긴 어려워요. 백의 좌기 쪽 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흙에 그래도 아무리 손을 빼고 뭐 다른 데 작전을 펼쳐간다고 해도 이곳에 초반부터 많이 투자해놨던 흙의 두터움이 뚫린다?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간 일관성에서는 벗어나네요. 네. 괴로운데요. 그래프, AI 승부했죠. 그래프는 거의 뭐 가운데이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흙 쪽이 두기가 좀 훨씬 껄끄럽게 느껴집니다. 제가 껄끄럽게 느껴진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보면 볼수록 그냥 지키는 게 정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수인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박정환 선수가 좋은 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가야 될까요? 네, 위나 아래로 둬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은 좌변집이 워낙 든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모양은 진짜 막 사납더라도 일단 뭐 막을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견딜 수만 있으면 무조건 견디는 쪽으로 갈 텐데 이게 문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미는 순간 여기서 없죠. 네, 망끄면은 바로 밀고 네. 장문이고요. 이 교환을 안 해놓으면 흙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교환을 해놓는 순간 나갈 수가 없고 이 교환 때 흙이 손을 빼기에는 그냥 단수 치고 늘면은 상변이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여도 여기 끊는 순간에 지켜야 되는데 이것 역시 그냥 뭐 쉽게 장문입니다.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결국 이곳에 끊는 수 때문에 흙이 이거를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련의 수순들이 상변을 눌렀고 또 좌변까지 꾹 막아가면서 중앙을 키웠는데요. 배석들이 아쉬워지는 장면입니다.
보통은 이런 돌이 이제 잡히면은 좀 뭔가 선수가 듣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흙이 그게 없는 게 좀 아쉽네요. 결국 네. 지켰네요. 뭐 진짜 이거밖에 없나 보네요. 똑같이 진행되는 거 보면. 네, 다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도 뭔가 제가 못 보는 좀 엄청난 그 타겟 묘수가 있어서 막아낼 수만 있다면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네. 역시 맛이 너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었고 뭐 맛이 나쁜 게 아니라 바로 수가 됐으니까요. 상대는. 여기서는 거의 느는 한 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바둑이 좀 잘 풀렸다고 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이 호구가 되는 순간 모양이 우상기도 확실해지면서 모양 자체가 너무 좋아지거든요. 나중에 이런 데 와도 거의 막아지는 상황인데 네. 모양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백은 뭐 늘고 정리 다 그냥 해두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정리를 할까요? 이렇게. 그냥 뭐 상변 신경 쓰지 않고 원래대로 정리하듯이 정리한다면은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두터움이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역시 흙의 확정가가 너무 뒤처지는데요. 네. 늘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확실히 네. 이제 시어라 선수가 바둑이 이제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가볍게 보네요. 네, 저는 오히려 이 진행은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볍게 활용을 하고 벌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사실 두 칸으로 두면은 흑이 무조건 이곳을 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이 돌들이 악수이기 때문에 다가와서 두거든요. 네. 세 칸으로 온다면은 이거는 또 들어가서 두기 때문에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잡을 수도 있고요. 글쎄요, 저 교환은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은 좀 이제 가볍게 둔다면은 그냥 아예 간격을 조금 높게 해서 들어오면 위로 붙여서 어차피 버릴 거라면 중앙 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거네요. 네, 이거는 오히려 흙 네. 쪽에서 안 둘 거예요. 이렇게는 여기 한 10집 좀 넘게 불었는데 백이 너무 두터워지기 때문에 백이 만약에 세 칸으로 둔다면 흙은 다가와서 둘 확률이 높고 백은 아래쪽 이제 걸친다든지 하면서 이런 진행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정가로 보면은 백이 이곳이 아까 42, 그러니까 여기가 6집, 그러니까 47집 정도? 하나 뭐 놓고 산다 보고 47집 정도 던까지 이제 쉬운 집집이 조금 넘는데 흙이 확정가만 보면 넷, 여섯, 여덟, 10집 이곳이 20집, 30집 그러니까 우하기와 이 중앙 쪽 두텀으로 흙이 한 25집 정도 그 정도 나야 됩니다. 네. 바쁘게 실리를 따라가야 하겠고요.
근데 지금 우상기 쪽 여기 진행과 이것은 흙이 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네. 정도면. 백이 이제 무난하게 이제 본 다음에 이렇게 두고 세 점을 버려야겠죠. 예, 이렇게 네. 두겠는데 제가 아까 전에 우상 쪽을 20집 봤는데 이렇게 보면 20, 26, 20, 30, 35집 정도거든요. 15집 정도 늘었고 이곳과 이곳은 받는다 보면은 백과 흙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 두터움이 한 10집 나면은 미세한 개갑바둑. 백으로 두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정도라면은 대부분의 프로기사들이 뭐 갈 길이 너무 멀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붙이고 위로 내는 건 좀 느릴까요? 아, 우변 쪽을요? 네. 그것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좀 더 두터움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고 흙이 뭐 우아기 쪽 두고. 일단 우변에서 박정환 선수가 실리를 많이 따라잡아야 되겠고요. 두터움 운영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최정 선수의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최정 구단의 대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기에는 우변 쪽에 수순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실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수는 최정 선수가 우하 호구로 지켰던 장면이었고요. 네, 지금 우변 쪽을 네. 어깨 짚으면서 지금 삭감을 했고, 렌샤오 선수의 생각은 우상 쪽을 바로 끊어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서도 받으면 이때는 돌들이 있기 때문에 끊어서 싸우겠다. 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흙도 그냥 아예 우상기 쪽을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손해이긴 하지만 이렇게 두고 뭐 지킨다든지 씌운다든지 아예 벽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역시 정리를 해둡니다. 이제 위로 단수까지는 칠 것 같은데 이제 최정 선수가 중앙 쪽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리를 그래도 차지해 놓고 네. 둘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위로 단수 치는 수는 언제든지 선수인데 굳이 해놓는 이유는 뭘까요? 아, 저기는 워낙 두터운 자리라서 네. 안 하면은 백이 지금 같은 경우는 밀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백이 그냥 여기를 뭐 늘어서 둔다든지 했을 경우에 단수 치면 그땐 따내지 않고 이어서 봤거든요. 아, 그땐 또 아까워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길 젖혔다는 것은 선수로 이곳의 약점을 방비하자는 의미만 거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단수까지 쳐놓고 일단 두텁게 실리로 뒀네요. 지금은 이 수도 물론 뭐 당연히 한 수의 가치가 있지만 여기냐 씌우는 거냐 저는 오히려 최정 선수라면은
이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두텁게 뒀습니다. 백은 가볍게 보고 이제 중앙 쪽으로 네, 나가는 것이 좋고요. 지정 선수는 바둑이 두텁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뭐 잊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단수 치고 따낼 때 팩감을 어딘가 쓸 텐데 여기 자체를 흙이 이렇게 굴복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백으로 하여금 뭐 뒤로 물러나게 한다든지 해서 집으로 좀 이득을 보겠다. 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백이 팩감 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뭐 이런 데 두면 팩감이긴 팩감이죠. 아깝긴 하지만 백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상병 같은 경우는 백이 손을 빼도 흙이 확실하지 않으면 패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백은 뭐 그냥 이런 데를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수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흙이 어딘가 예를 들어 패를 들어오고 팩감을 쓰고 따내도 그럼 나도 이제 흙이 여기를 따낸다고 쳐도 이런 데 그냥 뭐 붙여서 쓰지. 음, 이게 더 크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네. 잡으면은. 이런 데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팩감으로 봐야겠네요. 이것은. 팩감이기도 하고 흙이 물러나 준다면 아마 하변 쪽에서 좀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팩감은 아닙니다. 판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흙도 뭐 패만 이길 자신 있다면 당연히 이제 이곳을 끊어서 둘 텐데 여기는 좀 팩감이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근데 문제가 백 이걸 썼을 때 해소를 한다고 해서 또 우상기를 다 수중에 넣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회소를 해도 네. 사실 우상기는 젖혀 이으면 그냥 살아있거든요. 어디로 둬야 될지. 백은 일단 이걸 뭐 두고 이 자리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가 굉장히 급소라고 생각이 돼요. 위로 지키자니 맞고 여기로 뭐 날일자나 단수치자니 한 칸이나 아예 그냥 바로 붙여도 사실 충분히 백이 싸울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끊고 이런 데 두는 것이 좀 신경 쓰여서 차라리 아까 전에 그냥 지킨 걸로 무시하고 그냥 다른 곳을 두는 게 어땠을까 그런 작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흙이 늘은 것도 만약에 모양으로만 본다면 사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런 데를 둬서 위로 늘면은 늘어서 100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위로 늘게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게 없어지고요. 단수를 쳐도 위로 막으면 모양이 좋긴 좋거든요. 근데 네. 집으로는 일단 손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바로 두네요. 상변을 굳이 흙이 어차피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다. 네. 따내 놓는 게 이득이 하나도 없다. 역시 한 점 움직이는 것과 중앙으로 나가는 것 맛보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보완을 하려면 씌우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양쪽 보완이 쉽지가 않아요. 씌운다는 것은 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밀었을 때 막아도 끊으면 그냥 뭐 걸리나요? 진짜 솔직하게 네. 이렇게만 둬도
차단은 있잖아요. 차단할 수는 있기 때문에 두텁게 막혔다고 보기 어렵고요. 네, 역시 길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나가면서 또 급소 자리를 기막히게 찾아냅니다. 흙이 연결만 생각한다면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괴로워요. 이런 진행이라면 백이 편합니다. 확실히. 아, 여기 진행은 조금 이렇게밖에 여기 끊을 때 무조건 넣을 수밖에 없고 이런 진행이 네. 서로 최선이라고 한다면 흙은 차라리 그 전의 수순들을 좀 다르게 두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가능하면은 거의 뚫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를 막아버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막아야 또 우중앙 쪽에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쵸. 지금 우상기 같은 경우는 결국 최소한 이 정도는 흙이 뭐 선수가 돼 있다고 봐야 되니까 네. 최소한이요. 여기가 막혀 있으면은 충분히 이수나 이수로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돌의 흐름상은 무조건 맞고 버틸 수 있으면 맞고 버텨야 되는데 사활이 확실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딱 보더라도 뭐 확실해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또 중앙 쪽에도 약점이 남아 있고요. 흙이 진짜 뭐 사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다고 뭐 이런 수들을 만약에 두고 혹시 산다고 해도 이거는 뭐 득도 하나도 없고요. 네. 나와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하변 쪽을 뿌리채 끊을 수는 없을까요? 가능해요. 그것도 무조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날일자하고 이런 데 젖혀서 오히려 흙이 백을 먼저 차단해 버리는 것도 오히려 가장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기 유력한 수법이에요. 그냥 내 돌을 지키는 거는 너무 당한 것 같고 무작정 쉬어가자니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들여다봐서 이런 걸 둔다고 쳐도 어차피 끊을 수 있으니까요. 네. 백도 그냥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뭐 보기에는 재밌을 수 있겠네요. 넘어가는 것은 없는데 위가 뚫려 있고요. 이 돌이 여기랑 연결되는 순간에는 흙이 뭐 망해버리는 거니까요. 네. 행마가 좀 괴롭습니다. 마지막 백 착수가 참 눈엣 가시처럼 위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글쎄요. 실리로 손해보더라도 는 걸로 그냥 이렇게 주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모양은 사실 여기 이게 딱 모양이긴 하거든요. 보통 싸울 때. 그냥 뭐 차단 당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괴롭힐 수 있으면은 이것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흑 입장에서 워낙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고 그냥 뭐 집으로 두는 것도 근데 그래도 뭐 하나 지키긴 지켜야겠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 100집이 뭐 3집밖에 안 나니까 8, 15, 9집, 15에 24, 34, 35집. 서로 없는 바둑이 예, 되겠네요. 네. 35집이면은 여기가 뭐 7집, 8, 9, 10집, 15, 25, 30, 35집. 덤이랑 흑의 두터움. 백이 좀 편하거나 만만치 않은데 근데 흑이 편하다는 생각보다는 백이 좀 두기 편하다는 생각이 좀 더 들 것 같습니다. 흑 입장에서 네. 정말 그래도 그 중앙 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정말 어지간하면 안 두려고 할 거예요. 최정 선수도 결국 지금 생각은 오래 하고 있지만 일단 하변 쪽으로 뭐 나를자를 해서 이렇게 하변 쪽으로 뚫어서 두려는 네. 수익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몰리면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반격을 선택하게 되죠. 네, 이거는 네. 진짜 두기 싫은 게 이게 뭐 연결만 두텁게 돼 있을 뿐이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아직도 두 집이 안 나 있어서 네. 아직도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뭐 집으로라도 좀 이득 볼 수 있게 하변 쪽으로 차단하는 것이 좀 더 강력할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가 세계대회 무대 경험이 많긴 하지만 이제 통합 세계대회 남자 기사들이 있는 이 세계대회 경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둔탁한 행마가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최정 선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바둑을 둔다.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부담을 느끼면 너무 이기기 힘든 승부가 되고요. 네. 예, 부담은 거의 렌샤오 선수만 느껴야 됩니다. 하변을 붙이고 젖히는 건 너무 얇을까요? 치고 여기요. 네. 이거는 일단 올라가면 조금 대책이 없나요? 양쪽이 네. 바로 좀 보여서 네, 지금은 이쪽이 좀 두터울 때 많이 쓰는 수법인데 들여다보는 게 거의 사실상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까지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선 이상은 좀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뭐 다른 대국들도 뭐 어느 한쪽으로 기운 바둑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신진서 선수는 확실히 편해 보이네요. 네, 확실히 편해 보이고 신민준 선수도
그냥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서인지 좀 그래도 좀 신민준 선수가 두기 네. 편한 형세가 아닌가 정도로 보이고 안국현 선수 바둑은 너무 갈 길이 멀게 남았습니다. 안국현 양등신 선수의 대국은 아직 초반이에요.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은 이제 중반전이고요.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 이 박정환 선수 대국과 최정 선수의 대국은 뭐 특별한 뭐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두 판 모두 약간 기분 좀 나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조금 나쁜 정도로 중반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 최정 구단 모두 흙을 잡았는데 양쪽 모두 실리로 약간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쁩니다. 최정 선수가 그래도 한때는 되게 그냥 만나서 이 얼굴만 보더라도 너무 피곤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대다수의 이제 동료 기사들이 특히나 선배 기사들이 거의 뭐 첫 마디가 뭐 몸은 컨디션은 어때? 몸은 괜찮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좀 너무 피곤한 일정을 좀 소화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래도 나아진 것 같아요. 올해에만 벌써 75판을 소화했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또 세계대회나 그런 뭐 이벤트 시합으로 또 외국도 많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도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만큼 많이 벌긴 했어요. 그렇죠. 최정 선수야 뭐 네. 지금 상금 랭킹이 한 2년 전부터인가는 항상 10위권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깊게 갔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면 이건 뭐 이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정 선수 생각은 이렇게 차단당해도 뭐 네. 나도 같이 차단하면 된다 약간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백이 이렇게 차단했을 경우가 흑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없는 네. 게 낫다 지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렌샤오 선수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참고도는 역시 그냥 바로 끊는 것. 네.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수중에서. 그게 아니면 이런 것도 굉장히 모양상은 이뻐 보이거든요. 일단 연결만 하면 되니까요. 흙에 끊는 자세가 좋지 않다는 거군요. 네, 끊는 자세가 그렇게 네. 뭐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수는 아예 통째로 끊는 것, 유력한 수는 저는 이게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렌샤오 선수도 지금까지 뭐 굉장히 속기로 시간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백은 네. 바꿔치기를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는 있는데 모양상으로는 흙도 정리가 잘 네, 됐는데요. 이거는 흑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진행되는 순간
흙이 확실한 팩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상 쪽을 세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백이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수가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요. 들여다볼 때 입구자로 받아도 흙이요. 흙이 여기 이렇게요? 네, 입 먼저 입고 네, 붙이고 들여다볼 때 그때 입구자로 받으면 뭔가 둘 다 백이요? 네. 아, 백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그냥 받아도 싸우는 지금 것도? 네, 괜찮다고 계속 보고 있어서 네. 이렇게 두면은 이게 여기가 일단 단수 치는 것이 생겨서요. 예, 지금은 흙이 너무 철벽이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그냥 백이 그냥 네. 이어서 싸우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뭐 조금 기분 나쁜 정도. 하지만 이 정도면은 뭐 아직은 뭐 많이 남았습니다. 네, 중반이 시작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최정 선수와 렌샤오 선수 하변에서 제대로 맞붙게 됐는데요. 박정환 선수와 최정 선수 조금 더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립니다.